작년, 재작년 역대급 저금리에다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할 것 없이 자산들이 미친 듯이 오르던 대세 상승장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제세캣 홈메이드 머니. 안녕하세요, 제세캣입니다. 요즘 물가와 금리가 아주 난리가 나 있는데요. 지난 5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무려 8.6%나 치솟으면서 41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고 하고요. 이렇게 미친듯이 오르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 연준은 현지 시각으로 지난 6월 15일 기준금리를 0.75%나 한꺼번에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단행했습니다. 멀리 미국까지 가지 않아도 한국의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어서요. 관련 기사들도 이렇게 많이 나오고 있고요. 저 역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대출받은 금액에 이자 부담이 최근에 부쩍 늘어난 상태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투자를 처음 시작하고 공부하시는 분들께서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도 되는 걸까요? 하는 질문을 저에게도 많이 해주세요. 오늘은 이 질문을 차근차근 뜯어보고 답을 찾아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해도 될까요? 질문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한번 뜯어볼게요. 첫 번째,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이 질문은 사실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처럼 특히 물가가 미친 듯이 상승하는 상황에 은행 금리가 아무리 올라간다고 해도 물가 상승폭을 절대로 따라잡을 수가 없고요. 우리의 월급은 사실 상승할 생각 자체를 안 하죠. 그렇다 보니까 월급 받은 돈을 은행 통장에 넣어둔다면 우리 자산의 실제 가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깎여나가게 됩니다. 최소한 내 돈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조금이라도 불려나가기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을 뛰어넘는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어요. 그 방법은 딱 두 가지인데, 첫 번째, 내가 생산수단을 가지고 사업소득을 만들어내거나, 두 번째, 내 돈이 일하게 해서 자본소득을 만들어내는 이 두 가지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시면서 사업까지 추가로 하시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자본소득을 만들어야 되고, 따라서 투자를 하는 게 맞냐 틀리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야만 한다라는 답이 1차로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대출을 받았을 때랑 받지 않았을 때를 비교해 보면 되거든요. 이걸 쉬운 예시를 들어서 한번 설명해 볼게요. 저는 퇴사를 하고 나서 도매 총판에서 물건을 받아다가 고객에게 소매로 파는 스마트 스토어를 성공적으로 운영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1만원짜리 물건을 사다가 3만원에 판매를 하게 된다면 저에겐 2만원의 이익이 생기는 거죠. 물건 사오는 1만원이 아깝다고 해서 이 장사를 아예 안 하면 나한테 생기는 수입은 0, 제로가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도매 총판에서 물건값을 5% 올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1만원에 5%면 500원입니다. 그러면 내가 고객에게 판매하는 가격을 올리지 않는 한 나한테 남는 수익은 19,500원으로 약간 줄어들게 돼요. 여기서 여러분, 도매 총판에서 물건값 500원 올린 게 아깝다고 19,500원의 이익을 포기하고 장사를 접으실 분이 계실까요? 아마 안 계시겠죠. 방금 예시처럼 돈을 내고 물건을 사와서 그거보다 비싸게 판다는 것은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시는 개념이죠. 이 익숙한 개념을 대출과 투자에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대출 이자를 내고 돈을 사와서 그걸 투자를 해서 대출 이자보다 큰 수익을 낸다. 이렇게 바꿔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여기서 한 가지 방금 든 물건 도소매의 예시와 현실 세계에서 중요한 차이점이 있는데요. 이론상으로는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면 얻는 것도 잃는 것도 없으니까 변함이 없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현실 세계에서는 물가가 계속해서 빠르게 상승하기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경우 물가 상승률만큼 내 자산의 실제 가치가 줄어든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대출 이자는 수익을 내기 위해서 당연히 지불해야 하는 비용 같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대출 이자를 내더라도 설령 금리가 올라서 과거보다 더 많은 이자를 내야 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이자를 잘 감당하면서 관리할 수 있고 그거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그건 나에게 이득인 거죠. 이제 이 수익률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우리가 공부하고 실제 경험하면서 실력을 쌓아 나가면 되는 거고요. 비슷하게 투자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 대출 이자만큼이나 무서워하시는 게 바로 세금이에요. 특히 최근 몇 년간 부동산 규제가 심해지면서 세율이 높아졌고 과거보다 세금 부담이 올라간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도 똑같이 더하기 빼기 계산을 해보시면 돼요.
내가 대출이자 내고 세금도 내고 부대 비용 다 내고도 그것보다 더 높은 수익을 낼 수 있다면 나에게 이득인 거죠. 실제로 더 높은 수익이 나기 때문에 자산가분들,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투자하고 계신 겁니다. 이 또한 가능한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는 현명한 투자처와 방법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더 좋고요. 그래서 여러분 꼭 투자가 아니어도요, 어떤 일을 결정하시려고 할 때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이 일을 할까 말까 망설임이 드신다면 한번 계산을 해보세요. 내가 들여야 하는 총 비용을 수익에서 빼면 이게 나에게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금방 나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인지를 알아야 이 일을 어떻게 플러스를 바꾸지, 플러스를 어떻게 더 키우지? 라는 더 생산적인 질문으로 넘어가실 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을 두려움을 없애는 계산기라고 부르는데요. 실행력의 비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실행력이 좋다는 거는 막 성격이 과감하고 열정적이어가지고 돌진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하죠. 그게 진짜 위험하고 답 없는 거거든요. 과감하고 빠르게, 그러면서도 영리하고 안전하게 실행하려면 계산을 반드시 해보셔야 합니다. 선택 A와 선택 B 각각의 장점과 단점, 들이는 비용과 얻게 되는 이득,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지의 시나리오, 만약에 모든 판단이 다 틀려서 실패할 경우 잃게 되는 것, 그리고 이 결정이 장기적인 커다란 목표에 부합하는지 등등 모든 고민되는 요소들을 나열해 놓고 거기에다가 점수를 매겨서 합산해 보는 거죠. 점수를 매기는데 잘 모르겠고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웹을 서치하시거나 책을 읽거나 강의를 듣거나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실행을 늦추게 되는 가장 큰 요인은 걱정, 불안, 두려움 같은 건데 이게 되게 실체가 없이 모호한 감정적인 것들이에요. 객관적으로 점수를 매겨보는 과정을 통해서 실제로 내가 걱정했던 이것들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오히려 나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이구나 명확하게 알게 되면 확신을 가지고 실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도 예체능 전공이어서 굉장히 감정적인 사람인데요. 적어도 돈과 투자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좀 수학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학적 사고라는 게 뭐 수학을 잘해야만 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모호하고 두루뭉술한 감정적인 요소들을 명확하고 객관적인 요소들로 펼쳐놓고 거기에 점수를 매겨서 더하기 빼기를 해보는 거, 이런 게 바로 수학적인 사고예요. 그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선택이 나에게 이득이 되는지 1, 2, 3등이 바로 나옵니다. 여기서 여러분 꼭 기억해 두셔야 할 게, 계산한 결과가 우리의 상식과는 좀 다른 반대의 답이 나오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던 상식은 자본주의의 일꾼이 되기 위한 상식이지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주는 상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답이 틀린 게 아니에요. 부자들은 당연하다, 상식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아니다, 위험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생각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한 답이 설령 갖고 계시던 생각과는 다르다고 하더라도 답을 믿고 한번 실행해 보세요. 그렇게 실행을 한 결과를 우리가 손에 쥐었을 때, 즉 성공의 맛, 돈맛을 봤을 때야 이것이 진짜 우리의 확신이 되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 됩니다. 최근 금리도 물가도 급격히 상승하면서 투자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걱정이신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찍어봤어요. 작년, 재작년 역대급 저금리에다가 부동산이고 주식이고 할 것 없이 자산들이 미친 듯이 오르던 대세 상승장과 지금은 분명히 다른 상황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해 주셔야 할 것은 이 달라진 상황은 누구에게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의 힘으로 자산을 키워오신 분들은 상황이 달라졌다고 해서 그럼 예전에 노동소득 받던 때로 돌아갈래? 라고 투자를 포기하시는 분은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달라진 상황에 대응할 방법, 이 달라진 상황을 오히려 기회로, 돈으로 만들 방법을 찾으시는 거죠. 외부 상황을 핑계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제셋 구독자분들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대처하실 수 있는 실력을 저와 함께 쌓아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 되시는 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을 보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제세캣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 제가 앞으로 다뤘으면 하는 주제들이 있다면 댓글로 꼭 의견 알려주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정말 멋진 하루가 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안녕.